공유결합만이 분자를 만든다. 어? 분자를 만드는 건 누구밖에 없다? 공유결합밖에 없어. 자, 보자. 얘들아, 봐봐. 자, 공유결합이 있어. 공유결합은 어차피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해. 공유해서 무슨 규칙? 제가 급하고 어이없는 말 들었다. 한 3점 몇 대가 3점대 한 중반이 인하대하고 인천대를 쓴다 그러길래 내가 야씨 영어를 덮여구나. 인천대는 가능할지 몰라. 근데 인하대는 택도 없어. 응? 인하대는 좀 힘들지. 3점대 중반에서 후반이면 전자를 공유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규칙?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학결합은 어차피 옥텟 규칙 만족한다. 어? 근데 이때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야. 비금속들 누구 있니? 누구 있어? H2 이원자 뭐냐? 한 개의 원소로 되고 O2, N2, CO2, NH3, H2O 등이 있지. 메테인도 있고. 이것들이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공유결합의 형성 봐봐. 형성은 봐라. 첫 번째 봐라. 제일 대표적인 게 물이 있어. H2O 있어. H2O는 중심 원자가 두 개고 하나지. 하나 놈이 중심 원자야. 보통 보면. 그러면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하원아 몇 번이야? 8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어. 근데 몇 개 부족해?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들려면 2개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하고 결합 2개 결합하면 되지. 이렇게 결합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라. 네. 얘는 뭐라고 불러? 얘는 뭐라고 불러? 얘들은 뭐라고 불러? 얘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전자를 공유했잖아.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구분해야 된다. 공유결합에서는. 그러면 얘는 뭐야? 공유를 안 했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 그래?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근데 선생님 이런 구조냐? 일자 구조냐? 아니야. 봐봐. 얘들아 공유 전자쌍은 봐봐. 두 원자의 사이에 있어. 어느 쪽으로 좀 끌려가긴 끌려가. 근데 사이에 있다 보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 근데 비공유는 한 원자에만 속해 있어.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커. 그러다 보니까 얘들끼리 공유 전자쌍이건 비공유 전자쌍이건 뭐가 있다 얘들아? 반발력이 있어. 이 반발력이 비공유가 제일 세다. 그 다음 비공유 공유야. 그 다음 공유가 제일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분자의 구조가 결정돼. 이 전자쌍의 반발력 때문에 분자 구조가 결정돼. 그만 이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림. 자, 공유 전자쌍.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근데 전자쌍이면 공유건 비공유건 전자쌍들은 마이너스지. 반발력이 작아요.
근데 얘가 봐봐. 선생님 뭐라 했어?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 했지. 한 원자에만 속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는 힘이 졸라 있어요. 갖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려. 아, 야 공유는 차지하는 공간이 작지. 비공유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니까 얘들이 밀어내버려. 즉 반발력이 써놔잉. 반발력 써놔잉. 거기다가 옆에다가 보충력 여기다 빈대에다 써놔. 여기서는 전자쌍을 형성하는데 전자쌍이 공유하고 비공유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무조건 반발력이 작용해. 근데 이 반발력이 누가 제일 세다? 비공유. 그 다음 비공유 공유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거 어쩐지 이상하더라. 좀 컴컴하잖아. 뭔가 빠진 느낌이 있어. 그러면 봐. 얘는 비공유가 지금 공유가 몇 쌍이냐? 두 쌍인데 공유가 한 쌍이 있으면 단일결합, 두 쌍이 있으면 이중결합, 세 쌍이 있으면 삼중결합이야. 결합선수가 삼중결합이 최대야. 근데 따로따로잖아. 이중결합 아니야. 공유전자쌍을 한 쌍을 공유하지. 그럼 단일결합이야. 한꺼번에 두 쌍을 공유하지. 이중결합이야. 한꺼번에 세 쌍을 공유해. 삼중결합이야. 근데 얘는 따로따로 결합하지. 얘들은 이중결합 아니다. 뭐다? 얘들을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그리면 얘들은 뭐다 얘들아?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다? 2개 있는 거야. 조심해. 한꺼번에 전자쌍을 공유 안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려고 해.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야. 라고 무슨 형? 구분형 구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면 비공유 전자쌍 수가 있어. 쌍은 봐봐. 즉 각 원자다. 옥선아 질소는 한 쌍. 원자다. 산소는 몇 쌍이다? 2쌍이다. 그리고 이게 왜 질소는 왜 그러냐면 야 원자가 있는데 5개. 그러니까 한 쌍이 있어 무조건. 원자다. 비공유전자 쌍이. 근데 이 산소는 6개니까 2쌍이 있어. 그리고 플로린이나 17조 염소는 몇 쌍이 있어. 하나만 참여하고 이게 얘는 5개 중에 3개가 참여하고 한 쌍이 남아. 얘는 6개 중에 2개가 참여하고 2쌍이 남아. 비공유전자였어요. 얘는 하나만 참여하고 3쌍이 남아. 그러니까 얘들은 3쌍이에요.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졸라리 잘 나와. 그럼 봐봐. 여기서도 봐라. 산소 원자 하나 있지. 비공유 무조건 2쌍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봐. 얘들아 뭐 물어보면 공유 전자쌍분에 비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 이걸 비율을 물어봐. 분수로. 그러면 2쌍이니까 얘는 1. 이걸 잘 물어본다. 펴놓주고 갖고 이 분자 구조를 찾으라 그래. 분자 구조에 여러 개를 주고 이걸로 찾으라 한다. 이해됐지? 그럼 뭐 긁고 봐봐. 수소는 야 지들끼리 한 개씩 부족해. 이렇게 한 개씩 너 하나 내놔 나도 하나 내놓게 한 개씩 공유한다. 얘는 공유전자쌍만 있어. 그리고 분자식으로 그려보면 얘들은 이렇게 단일결합이야. 그러면 공유분의 비공유가 1분의 빵이니까 빵이지. 비공유가.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 자, 암모니아가 있어.
중심 원자가 질소지.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가 있어. 그러니까 3개가 부족하니까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3개하고 결합해. 근데 선생님이 뭐랬어? 비공유전자상 몇 쌍이 있다 했어? 한 쌍이 있다 했어. 한 쌍 빼고 나머지 3개가 결합한다. 수소 3개가 결합한다. 그러면 공유 비공유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가 밀어내버려. 그래갖고 이런 구조는 실제 이걸 쓸 때 이렇게 구조로 쓰는데 이걸로 쓰는데 실제로는 얘가 뭐야? 야 밀려. 약간 밀려. 이 구조가 아니라 이 구조라고. 약간 밀린다. 얘가 비공유전자쌍이 힘이 세게 돼. 밀려. 그래갖고 얘는 이제 삼각뿔 모양이야. 삼각뿔. 그래가지고 얘도 야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거지 3중 결합 아니야. 어? 따로따로 하잖아. 그러면 얘도 공유분의 비공유가 얼마야? 3분의 1이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네 번째 또 누가 나와? 메테인이 나와. 메테인은 중심 원자가 탄소지.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4개야. 근데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하니까 수소 4개하고 다 결합해. 이렇게. 이렇게 결합해. 공유만 있네 얘들. 비공유는 아예 없네. 공유만 있네. 비공유는 아예 없네. 그래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보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평면 결합이 아니야. 정사면체로 결합. 정사면체로 결합. 응? 뒤에 나올 거야. 정사면체로 결합. 사중 결합 아니고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다? 4개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공유분의 비공유는 4분의 빵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 5번째 O2가 있어요. O2는 야 8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어. 그러니까 2개 부족하니까 지그들끼리 몇 개씩 공유해버려. 2개씩 공유. 근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공유하네. 그래서 백중결합입니다. 한 번에 2쌍을 공유하지. 이중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그리고 야 선생님이 산소는 원자당 비공유전자쌍 몇 쌍이 돼 있어? 2쌍이 되어 있지. 여기 2개, 여기도 2개.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릴 때 이중결합.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얼마니? 공유는 2쌍이고 비공유가 4쌍이니까 2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됐지? 구조 봐라.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야 얘들 좀 잠오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 사올게. 아이스크림 사올게. 너는 어떻게 잘 거야? 너는 먹을 거야? 알았어. 너 뭐 먹을 거야? 뭐 원하는 게 없는데. 아니 말고 너는 정해졌잖아. 너는 거의 빠피코잖아. 빠피코 있고 무슨 소다냐? 뽕따 있고 그 다음에 콜라포. 그 다음에 요새 포도인데 무슨 포도냐? 샤인머스켓 있고 그 다음에 또
봐도 있어. 옥동자와 그런 거 다 봐.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줄 수 있어. 말을 해. 자, 봐봐. 그 다음 질소가 있어. 너는 뭐가 땡겨? 안 땡겨? 요새 너 안 먹더라지?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근데 몇 개 부족해? 그리고 선생님 뭐라 했어? 얘는 비공유전자 한 쌍 있다 했지? 그럼 나머지 3개가 참여해. 그러면 3개씩 공유해봐. 얘도 3개, 얘도 3개. 그러면 봐라. 세 쌍을 공유해봐. 그러면서 8개, 8개가 되는 거야. 옥택식이 맞춰가지. 그러면 비공유 몇 쌍이니? 아니 공유 몇 쌍이야? 한꺼번에 3쌍이야. 그리고 봐. 비공유는 한 쌍이 있다 있잖아. 원자당 한 쌍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몇 중결합이야? 한꺼번에 3개씩 공유하니까 3중결합이야. 그리고 공유 대 비공유는 공유는 3쌍이고 비공유는 2야. 이해됐니? 야, 당연히 야, 결합력은 얘들아 봐봐. 결합력은 누가 셀까? 당연히 한 손 잡은 부분보다 두 손 잡은 게, 두 손 잡은 것보다 세 손 잡은 게 세다. 근데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 결합 길이는 짧아지겠지. 힘이 세면 짧아지겠지, 반대로.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제일 길고 이중 결합이 제일 짧고 삼중 결합이 그 다음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7번이 있어. 이산화탄소가 있어. 이산화탄소는 하나의 놈이 중심 원자가 있다. 그러면 탄소가 가운데 있어. 원자번호 6번이야.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4개. 4개 부족하지. 그러니까 2개씩 공유해버려. 산소하고. 그럼 여기서 산소하고 2개 공유. 근데 산소는 비공유전자상 2쌍이 있다. 여기에 2개 공유. 2쌍 공유. 여기도 2쌍 공유. 그러면 여기에 2쌍 공유하니까 8개 만족하자. 어? 그러면 공유전자쌍 2쌍이네? 4쌍이니까 4중결합이 아니야. 2중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얘는 2중결합이 2개 있는 거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각각 산소 원자에 2개씩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2중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공유분의 비공유가 4분의 4니까 얘는 2.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가 있어? HCl 사이아나수소가 있어. 사이아나수소가 있는데 얘는 중심 원자가 탄소야. 말 그대로. 그러면 얘가 6번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4개 있는데 수소하고는 어차피 수소는 하나밖에 없어. 한 쌍만 공유. 나머지 질소하고 몇 쌍을 공유한다. 4쌍을 공유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경준이 봤냐? 나 어제 니한테 그 말을 하다가 까먹었어. 네가 웃길래. 경준이 말 좀 해라고. 오늘 수업으로. 봤냐? 못 봤어? 요새? 방학이니까 뭐죠? 학교를 안 나가지?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야, 어떻게 돼? 탄소하고 수소는 단일결합. 질소는 삼중결합.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보자.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결합은 다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자 169페이지 중간까지 설명한 건데 여기에 봐봐. 168페이지 왼쪽 밑에 봐. 베이 공유결합 있어. 베이 공유결합 있어. 베이 공유결합은 뭐야? 얘들아. 원래는 공유결합할 때 각 원자들이 전자를 공평하게 내놔야 돼. 근데 얘는 공평하지 않아. 무임승차야. 야,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공짜로 내 등 뒤에 올라타 버린다 해갖고 베이 결합. 이해됐어? 베이 결합은 뭐냐? 이거야 이거. 전자를 내놓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전자를 안 내놔버려. 일방적으로 한 놈만 줘버린 거야. 봐봐. 베이 공유결합은 어떤 이온이나 분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원자나 분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제공하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를 베이 공유결합 또는 베이 결합을 한다. 즉 봐봐. 이 새끼는 봐봐. 물은 봐라. 이렇게 돼 있어. 물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 얘는 공유결합이고 얘는 비공유결합이야. 근데 여기서 수소 있지. 자, 물은 이렇게 돼 있고 수소 새끼, 수소 이온이야. 그럼 이 새끼는 완전히 거짓 새끼야. 뭐 없어. 전자가 없어. 전자가 없어. 공유할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가 얘한테 줘버려. 얘는 공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 이온인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봐봐. 일방적으로 둘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얘는 아예 전자가 없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줘버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베이 공유. 그러면서 얘는 부분형에서 뭘로 바뀌어버려? 삼각부령으로 바뀌어버려. 분자 구조가. 또 뭐가 있냐? 또 이것도 있어. 암모니아가 있어. NH3 암모니아가 있어. 얘도 봐봐. 이렇게 됐어. 공유 세상이 됐어. 비공유 한 쌍. 그러면 얘는 얘하고 또 누구 거지 새끼 또 수소 이온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한테 일방적으로 전자를 줘. 그러면서 암모늄 이온이 돼.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 이렇게 암모늄 이온. 이것도 베이기가 됩니다. 베이 공유.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는 공유결합은 각 원자들이 공평하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공유전자쌍을 줘버리는 게 이게 뭐야? 베이 공유결합 또는 무임승차라는 거야. 무임승차 등에 타올라 버리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설명했고, 자 이제 169페이지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보자. 또 이온결합에서도 배웠듯이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보자. 세 번째, 공유결합의 형성하고 에너지 변화 보자. 자, 여기서도 공유결합에서도 원자핵과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하나 분자 내에 인력과 반발력. 야, 분자가 되는 것은 공유결합밖에 없다.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핵과 공유된 전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고 원자핵과 원자핵,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야, 반발력과 인력이 작용한다. 응? 그러면 봐봐.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정전기적 인력하고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근데 두 원자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작용하여 에너지가 낮아지지만 두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반발력이 커지므로 에너지가 급격히 높아진다. 그리고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이거는 딱 이걸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봐봐. Y축이 에너지야. X축이 거리야. 그랬을 때 여기서 공유결합이 형성돼. 그때까지는 자, 이거는 뭐에 의한 에너지 변화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근데 잘 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로 커져. 마이너스란 건 얘들아,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이야. 근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커져.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봐라. 플러스로 커져. 가까워질수록. 플러스로 커진다는 거는 얘가 커지면 에너지가 플러스로 커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져. 이해되니?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지. 그러면 총합의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에너지 곱수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A라고 그러잖아.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가 D야. 만약에 수소 원자를 갖다가 형성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자, A는 졸라 멀리 떨어져 있어. 수소 원자. 그러니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영향 안 미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미쳐? 근데 얘들이 어느 정도 가까워져. 그러면 누가 우세하다? 인력이 우세해. 봐봐.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야, 에너지 크기가 누가 더 세? 정신 차려! 에너지 크기가 누가 더 세? 인력이 더 커. 반발력보다. 그러니까 누가 우세하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인력이 우세. 이해됐어? 그리고 C는 봐. 딱 만난 거야. 얘들이 딱 만난 거야. 자, 얘들이 인력과 반발력 균형을 내. 이때 에너지가 제일 작네. 제일 작으니까 안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온결합이 공유결합이 형성되고 이때 H2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나오죠. 얼마야? 436kJ야. 마이너스 436kJ/몰이 1몰당 436kJ.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안정이니까 이때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결합 에너지라고. 결합 에너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얘들아.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있지만 결합을 끊고 수소 분자를 산소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될 수 있어. 결합 에너지는 결합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도 있지만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거리가 뭐가 돼? R제곱. 이게 뭐야? 야,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야.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야. 그리고 얘를 2분의 1 하면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 왜? 헷갈거리니까. 그 절반하면 원자 반지름이 된다. 그리고 자, D는 너무 들어갔어요.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이렇게 수소지. 내가 왜 플러스를 쓰고 있었냐? 수소에 대해서 너무나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반발력이 있지. 반발력이 있지. 너무나 가져버렸어. 이렇게 된다. 네 가지다. 봐봐. 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A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두 원자가 접근할수록 인력이 우수하게 제공하면서 안정돼진다. 그리고 야, 둘이가 딱 만났어.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그래갖고 에너지가 제일 낮아. 이때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D는 너무 가까워져. 그러니까 반발력이 작용하여 불안정해진다. 이해되니? 그리고 결합 길이는 R0야. R0는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핵 사이 거리야. 그래갖고 74피코미터야. 여기서는. 그래갖고 이걸 절반을 하면 원자 반지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말했지. 결합 에너지란 건 결합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도 되지만, 자, 결합 에너지는 이런 것도 돼. 야, 수소 기체에다가 1몰에다가 내가 436kJ per 몰을 줬어. 그랬더니 얘가 뭐로 돼? 수소 원자로 그랬지.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들이다. 이해되니? 봐,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 원자 사이에 고온결합을 끊어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고 안정하다. 이해되니? 넘겨. 그리고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 보자. 네 번째.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공유결합 물질은 자 보자. 공유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대부분 분자로 존재한다. 야, 공유결합 물질이 분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대부분 분자로 존재하는데 고체 상태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크게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을 구분한다. 야, 이제부터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 엄청 구분 잘해야 돼. 분자 결정이 있어. 고체 상태에서 분자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 있다. 분자 결정은 다른 말로 분자성 고체라고 그래. 고체라는데 잡아라. 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어. 이런 결정이야. 분자들이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뭐라고?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러면서 일정한 모양을 이루는 거야. 뭐 있어?
H2O 뭐 있냐? 얼음 H2O가 있어. 드라이아이스 뭐가 얼었어요? 이산화탄소가 얼었어. 그 다음 아이오딘 O2 I2 나프탈렌. 우리 나프탈렌은 어디 있어? 화장실에 쓰이는 종약 있지. 옷장에다 있는 거 둥그런 거 있잖아. 흰색으로 이거 C10HAC야. 근데 얘들은 봐라. 특히 얘들은 뭐야?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이야. 분자 간의 인력이 졸라 약해. 그러니까 고체에서 막바로 기체로 변해. 우리는 승화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졸라 약한 거야. 야, 끓는 점, 녹는 점은 뭐에서 결정된다? 분자 간의 인력이야. 근데 결합 에너지는 뭐다? 원자 간의 결합이야. 원자 간의 작용하는 힘이야. 결합 에너지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떻다? 틀려. 녹는 점, 끓는 점 뭐라고? 분자 간의 작용하는 힘이야. 인력이야. 결합 에너지는 뭐다? 원자 간의, 수소 분자를 결합 에너지 줘가지고 원자로 끊잖아. 이게 결합 에너지는 원자 간의 작용한 힘이고, 끓는 점, 녹는 점보다 분자 간의 작용한 힘이야. 아예 틀려, 개념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왼쪽 밑에 봐봐. 뭐라고 나왔어? 자, 뭐라고 나왔냐면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와 녹는 점, 끓는 점. 봐봐.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끓는 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결합 에너지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지. 그리고 척도에 보면 분자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빨리도 온다.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녹는 점, 끓는 점은 뭐다? 분자 간의 인력과 관계되고, 결합 에너지는 뭐다? 원자 간의 결합의 세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틀려버리지. 이해되니? 재용이는 안 와도 됐어, 요즘. 왜냐면, 한 시간이면 개념 다 설명해놨는데, 앞에 그 개념 모르는데, 뒤에 그 개념 알겠어? 그랬어?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봐봐. 얼음은 분자, 내 원자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원자 사이의 인력은 강하지만 분자 사이의 인력은 어떻다? 약하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하고 아이오딘, 나프탈렌은 뭐라 했어? 승화성 물질이었지.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막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그리고 공유결정. 봐봐. 원자 결정. 170페이지. 원자 결정은 봐봐. 공유결정, 원자 결정이 있어. 원자 결정이 있는데, 얘는 뭐냐?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으로서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이 있다. 근데 봐봐. 얘들은 원자들이 공유결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자 결정의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얘들은 원자 간의 결합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누가 훨씬 세다? 분자 결정보다 누가 훨씬 결합력이 세? 공유 결정이 센 거야. 그러니까 공유 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은 졸라리 높은 거야. 제일 높아. 결합 중에서. 그리고 분자 결정은 제일 낮아. 힘이 제일 약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약기 때문에. 특히나 봐봐. 다이아몬드는 무슨 구조야?
탄소가 중심 원자인데 탄소로만 이루어졌는데 야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4개지. 4개가 다 다른 탄소하고 결합했어. 무슨 구조야? 그물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물 구조였고 굉장히 단단해. 강도 경도는 졸라리 좋아요. 응? 근데 얘들하고 야 얘들은 요 원자가 진짜 4개인데 4개가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절 눌러줄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절 눌러 안 눌러. 근데 똑같은 탄소로 된 흑연은 무슨 구조다? 층상 구조야. 갖고 원자과 전자 중에 결합에 참여하는 놈이 3놈이야. 그러다 보니까 육각형 구조가 돼. 벌집 모양의 구조가 돼. 갖고 전자 하나가 남아. 갖고 전류를 흘러줄 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공유결합 중에서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는 놈은 누구다? 흑연밖에 없어. 명심해라.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일 때, 수용 상태일 때 전류 안 흘러. 근데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흘러준 놈은 누구밖에 없다? 흑연밖에 없어. 흑연밖에 없다. 왜? 얘는 원자과 전자,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 중에서 3개만 사용해. 그리고 1개가 남아. 1개가 남으니까 이 전자가 전류를 흘러줘. 근데 같은 층끼리 결합은 줄라리 세요. 근데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해. 그러니까 연필이 만약에 다른 층끼리 결합도 셌으면 연필이 써지는 게 아니라 공책이 찢어질 거야. 근데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하기 때문에 연필이 부셔지면서 써지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층상구조라고 그래. 그리고 뭐 이산화규소도 있다. 봐봐.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한 3차원 그물 구조다. 매우 단단하다. 강도나 경도가 세. 근데 흑연은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평면에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층상 구조야. 야, 같은 층끼리 결합은 세. 근데 층과 층 사이 결합이 약해서 부스러지기 쉽다. 그리고 석영은 SiO4인데 규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한 3차원적 그물 구조다. 단단하다. 그리고 옆에 봐라. 흑연은 자 공유결합에서 공유결합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근데 흑연만이 고체일 때 전류 흐른다. 그리고 암모니아 NH3하고 염화수소 HCl 기체가 물에 녹아. 물에 잘 녹아. 갖고 이온화가 돼. 얘들만 전류가 흐른다. 야, 옆에 나와있어. 봐봐.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왜 전기전도성이 있을까?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대외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는 흑연의 탄소 원자 1개에는 다른 탄소 원자 3개하고 결합하고 있고 4개의 원자과 전자 중 3개만 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1개가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봐봐. 첫 번째, 결정이 부스러짐.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쉽게 부스러지지만 공유 결정은 원자 사이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단단하다. 야, 녹는 점 끓는 점 더 봐봐. 분자 결정은 뭘 물어봐?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물어봐. 근데 공유 결정은 뭐야? 원자 사이의 결합을 물어봐. 그러니까 누가 훨씬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야, 원자 결정이 높겠지. 공유 결정이 높겠지. 그리고 야, 깨짐이나 부스러짐도 야, 분자 사이의 결합보다 원자 사이의 결합이 더 세. 그러니까 분자 결정은 잘 부서져. 근데 원자 결정은 잘 부서져 안 부서져? 안 부서져. 이해됐어?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은 대부분 물에 안 녹는다. 야, 근데 이쪽은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
그래가지고 이온화되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는 놈은 공유결합에서 세 놈밖에 없어. 흑연, 염화수 HCl, 그 다음 암모니아 NH3밖에 없어. 그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고,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 애외다. 그 다음 보자 이제.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은 없다. 단 흑연의 예다. 전자가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거나 원자에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은 봐라.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인력이 약해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낮고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분자 사이의 인력은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에 비해서는 약하다. 그리고 공유결정은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흑연 다이아몬드는 녹는 점이 3500도 이상이야. 이해됐지? 됐어? 쉬어? 좀 쉬거라. 어구 아파. 너 어제 잠 안 잤어? 네? 잠 안 잤어? 잤는데 왜 잠이 와? 야, 171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다리. 선생님 너무 운동 많이 했는 것 같다. 씨, 아프다. 아프다. 엉덩이 아픈 거 여기 아프고. 아프다. 운동을 많이 해라.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식단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거 먹잖아.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 요새 PT 시작했다니까. 갖고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돼. 먹는 거. 좋아하는 축구팀이 축구하다가 집에서 학원 없는 줄 알고 누나가 볼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군데? 전북현대. 전북 현대. 네 맞아. 현대 한다 했지. 누나는 몇 학년이야? 누나요? 누나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냐? 그래서 누나랑 축구 보러 가요.
뭐 있어? 앞에 거 보지. 앞에 거. 앞에 거. 그 내용 좀 보고 있어. 다 했어? 오자. 진짜 이틀째인데 이거 이렇게 아프냐? 너무 열심히 해도 안 좋네. 원래 어? 첫 주가 제일 아프고 그 다음부터 괜찮아져. 그러면 다음 주까지 버텨봐야지. 그럼 보자. 1번에 공유결합, 2번에 낮은 결합끼리, 그 다음은 4번에 분자결정, 5번에 공유결정, 그 다음 6번에 분자, 7번에 공유, 그 다음 8번에 없다, 9번에 분자, 10번에 공유 결정, 1번에 X00X, 그 다음 2번에 122 헬륨 네온, 122 헬륨 네온, 그 다음 3번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는 니은 미음, 그 다음 삼중결합이 있는 거는 기억 리을, 그 다음 4번에 B고 4번에 2번이 결합끼리 있는 74 피코미터, 결합 에너지는 436 킬로줄 퍼 몰, 5번에 0XX. 이해됐지? 연결. 그 다음 이제 금속결합 보자. 금속결합 보자. 이제 세 번째 결합이 금속결합이 있어. 자, 금속결합으로 봐봐. 뭐냐?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전자가 정전기적 인적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금속 양이온이 뭘 내나? 전자를 내놨잖아. 그러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모든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그럼 보자.
내 말했잖아. 금속 결합의 형성 봐라.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으로 야 자유전자는 야 속박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어. 속박전자는 뭐야? 원자에게 인력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 원자는. 근데 이걸 빠져나오는 전자래. 그래갖고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그래. 자,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 금속 결합 물질은 봐라. 즉 이거야 이거. 아, 철이 봐라.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해. 뭐 철은 이가 양이온도 되고 산가 양이온도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철 양이온이 있으면 철 양이온 하나당 전자 2개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바다 위에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야. 그러면 인력이 이렇게도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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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요 양이온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보자. 이랬을 때, 자, 이 금속 결합의 특징이 있어. 모두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봐봐. 자,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어? 얘가 망치를 쳤어.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밀릴망정 유지가 돼.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뭐가 있다? 전성도 있고 늘어나는 성질 연성도 있어. 이 펴지는 전성을 펴짐성, 연성을 늘림성이라고 해. 펴짐 때문에, 전성 때문에 뭐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수 있어. 연성 때문에 뭘 만들 수 있다? 철사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자유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아. 그리고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반사를 해. 그래갖고 뭐가 나? 광택이 나. 이거는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갖고 금속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지, 녹슬지, 철이 녹슬지, 그럼 다 성질 잃어버려. 이 성질 다 잃어버려. 이해됐니? 자,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고체 상태의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정이라고 한다. 금속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 전자가 금속 양이온의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바다에 비유한 모형으로서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한다. 자,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전자가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금속 양이온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가 내놓는 전자는 양이온 사이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리고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은 봐라. 금속의 여러 가지 특성은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 첫 번째, 광택은 대부분의 은백색 광택을 나타낸다. 단,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이다. 금속 표면에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크다. 봐봐. 자, 봐봐.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 안 흘러. 액체나 수용 상태에서 전류 흘러. 공유 결합은 고체, 액체일 때 전류 안 흘러. 금속 결합은 고체, 액체 둘 다 전류 흘러. 이걸로 무슨 결합이냐를 전기전도성으로 무슨 결합이냐를 다 알 수 있어.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전기전도성은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크다. 자유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만약에 전압을 안 걸어주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러면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근데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야.
여러 방향으로. 근데 전압을 걸어줘갖고 전류를 흐르게 하지. 그러면 전자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비교적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어디서 어디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준다. 그리고 봐봐. 열전도성도 크다. 금속을 가열하면 자유전자가 열에너지를 얻게 되고, 큰 열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 열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으면 열전도성이 크다. 그리고 연성, 뽑힘성과 전성, 표짐성이 크다. 외부의 힘에 의해 금속이 변형되어도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결합이 유지된다.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은 봐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단 누구만 제외해? 수은 액체 상태지. 그리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 인력에서 강하게 결합됐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옆에 보자. 연성과 전성. 연성은 금속을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내릴 수 있는 성질로서 뽑힘성 또는 늘림성이라고 한다. 이용된 예로 구리전선이 있고, 전성은 뭐야? 금속을 얇은 판처럼 넓게 펼 수 있는 성질로 표짐성이라고 하고, 이용되는 예로 금방 알루미늄 호일이다. 그리고 금속 양이온의 전하와 녹는 점의 관계. 야, 녹는 점은 분자간의 인력이지. 그럼 여기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셀수록 세단 말이야. 그러면 야, 1가 양이온이야. 그럼 전자 하나지. 2가 양이온이야. 전자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누가 인력이 세? 1개하고 세. 2개, 2가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세. 2가짜리하고 2. 그러니까 가수가 높을수록 녹는 점이 높은 거야. 인력이 세니까. 봐라. 나트륨과 같이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인 경우 양이온의 수만큼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마그네슘과 같이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에는 자유전자의 수가 양이온의 2배가 된다. 따라서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가 플러스 1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금속 결합을 형성하여 금속의 녹는 점이 어떻다? 높다. 이해됐지? 올라와. 이제 화학결합 물질하고 성질을 보자. 종합해 보는 거야. 이제 화학결합의 물질과 성질 보자. 첫 번째, 자 봐라. 화학결합의 세기는, 야, 세기는 봐라. 누가 제일 세다? 공유결합이 제일 세다. 그 다음 이온결합. 그 다음 금속결합이 제일 약하다. 선생님, 뭐냐면 조심해. 공유결합에 분자 결정하고 원자 결정이 있지만 공유결합 자체는 뭐야? 원자 간의 결합이야. 원자 간의 결합이야. 원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제일 힘이 센 거야. 근데 분자 결정은 뭐냐?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분자 간의 인력이야. 그러니까 걔는 약한 거야. 근데 원자 결정은 이 원자 결합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제일 셀 수밖에 없지. 이해됐니? 봐. 자, 화학결합의 세기는 일반적으로는 공유결합이 제일 세고, 그 다음 이온결합, 금속결합이다. 근데 이 화학결합의 세기하고 뭘 비교하는 거야? 녹는 점을 비교해 볼게. 자, 녹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이야. 그러면 제일 센 게 누구다? 공유결정. 공유결정은 뭐니? 원자 간의 결합이야. 원자 간의 결합이 분자 간의 결합보다 훨씬 세. 야, 물에 끓는 점은 있잖아. 100도밖에 안 되지. 근데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려면
그거보다 훨씬 높아. 천몇백 개가 넘어. 이해됐어? 봐봐. 공유결정 이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이온결정이야. 그 다음 금속결정이야. 그 다음이 분자결정이야. 왜? 분자결정은 뭐의 결합이야?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분자 간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제일 약해. 이 중에. 옆에 봐봐. 옆에 나왔지. 자, 공유결정은 녹는 점이 매우 높아. 이온결정은 높아. 금속결정은 비교적 높아. 그 다음 분자결정은 낮아. 화학결합의 세기와 녹는점의 관계. 화학결합의 세기가 세일수록 강할수록 분자 물질의 녹는점이 높다. 응? 그리고 봐봐. 따라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물질은 일반적으로 공유결정의 녹는점이 가장 높고 금속결정이 녹는점이 가장 낮다. 녹는점은 공유결정이 이온결정, 금속결정 수준이다.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물질의 녹는점이 높다. 제시된 결정의 녹는점을 통해 공유결합의 세기가 가장 강하고 금속결합의 세기가 가장 약하다. 봐라. 다이아몬드가 공유결정이잖아. 녹는점이 4440도야. 산화칼슘이나 산화알루미늄은 이온결합이야. 이온결정이야. 칼슘하고 알루미늄은 금속결정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화학결합의 결합과 물질의 성질,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녹는점으로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고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야, 전기전도성으로만 화학결합 알 수 있지. 봐봐. 금속결합은 고체, 액체 다 전류야. 근데 누구야? 이온결합은 뭐야?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흘러. 왜? 너무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안 돼. 하고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류 흐르지. 이온화가 되니까. 근데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둘 다 안 흘러. 누구만 해야? 흑연하고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니까 전류 흘러. 걔들만 흐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야, 누가 제일 높아? 공유결합, 녹는점.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야. 다음 보자. 자, 그리고 자, 봐라. 화학결합의 결합과 물질의 성질, 그래서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 봐봐. 자, 염화 들이면 고체 전기전도성이 있고 액체 있어. 고체 없고 액체 있고 수용액 있어. 녹는점 802도야. 산화칼슘 고체 없어. 액체 있고 수용액 있어. 2613도야. 설탕은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수용액도 없어. 185도야. 다이아몬드는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4440도야. 녹는점. 알루미늄은 고체 있고 액체 있어. 660도야. 따라서 전기전도성을 이용한 물질을 분류해서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하고 산화칼슘이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금속결합 물질은 알루미늄이다.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점 비교.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은 누가 높니? 산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하고. 봐봐. 산화칼슘, 염화나트륨. 두 개라겠지. 야, 얘 몇가야? 이가양이면 이가음이야. 야, 일가양이면 일가음이야. 얘 4주기 2주기야. 얘 3주기 3주기야. 이온 사이 거리는 비슷하지. 그러나 뭐가 압도적이야. 전하라는 압도적이야. 2 곱하기 2가 더 세다 했잖아. 그리고 전하라하고 거리 중에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전하라가 더 많이 미쳐. 이해됐어? 그리고 자, 공유결합의 녹는점. 자,
다이아몬드하고 설탕 중에서 압도적으로 누가 높아? 다이아몬드가 높지. 왜? 다이아몬드는 무슨 결정이야? 공유 결정이고 설탕은 무슨 결정이야? 분자 결정이야. 따라서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력이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전체 물질의 녹는 점은 다이아몬드 공유 결정이 제일 높아. 그 다음이 산화칼슘, 염화나트륨 이온 결정이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알루미늄, 설탕이 있다. 알루미늄은 금속 결정이고 설탕은 분자 결정이야. 결론은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보다 강하므로 공유 결정이나 이온 결정이나 금속 결정보다는 녹는 점이 높다. 분자 간의 인력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에 비해 매우 약하므로 분자 결정은 공유 결정에 비해서 녹는 점이 매우 낮다. 이해됐지? 숙제는 저기까지. 야, 저기까지 다 풀어. 여기 뭐냐, 181페이지가 풀어. 그리고 이거 좀 줄게. 야, 누구냐? 시우야, 들어가면 돼, 너는. 너는 있어? 저 있어요? 아, 너는 아니.